지금 이 땅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나이든 자들이 아니야. 내 눈엔 젊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외쳐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고, 맞서야 할 때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침잠에 들어가는 건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 맞다. 너희가 지금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났을 사람들이 왜 이리 조용하냐? 2025년 일본 오키나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너머 무당 시마부쿠로가 또다시 예언을 전한 것이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예언 속에 자주 등장했다. 그녀는 예전에도 한국의 기묘한 기운이 드나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했던 말은 하나씩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이질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다시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운은 전에 내가 느꼈던 그것과는 달라. 마치 오래된 안개가 다시 밀려드는 것처럼 이 나라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번지고 있어. 그 어둠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안에서부터 자라고 있는 게 더 문제다. 내 눈에는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숨통을 조용히 누르고 있는 게 보인다. 뭔가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틀어막고 있어. 그리고 그 기운은 젊은 것들의 숨을 막고 입을 다물게 만들고 손과 발을 묶으려 한다. 무당의 말은 흔히 과장되거나 무서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지만 시마부쿠로는 그런 식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 위쪽에 앉은 자들이 이끌고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아. 얼굴이 가려져 있어. 마치 그 뒤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봤던 건 한국의 하늘에 검은 손이 드리워지는 장면이었어. 그 손은 한국의 고유한 기운을 누르고 있었고 뿌리 깊은 기상마저 위축시키고 있었지. 그녀가 검은 손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가 말하는 그 무엇은 분명히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징처럼 들렸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젊은이들이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원래 그 어린 것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이들의 손에 있었어. 나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다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그 움직임이 너무 늦고 너무 조용해. 그 기운들이 서로 연결되질 않아.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있는 듯해. 내가 본 환상 속에선 불이 붙은 횃불이 하나 둘씩 꺼져가는 장면이 있었어.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고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저절로 꺼져갔지. 그것은 의지를 꺾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가 중요했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한국의 국운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만큼 이번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만 지금처럼 조용히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이 나라는 지금까지 쌓아온 걸 모두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 젊은 것들이 깨어나야 해.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야 해. 이 땅의 옛 기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고유한 흐름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그것을 서로 이어붙이면 이 나라의 기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무당이 본 환상 속에서는 기운의 반전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엔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었다. 바로 젊은이들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전조가 있거나 누군가가 경고음을 크게 울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진짜 위기는 조용하게 온다고. 그리고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조용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그녀는 단언했다.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잠식되고 있어.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그 시점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히 느껴져.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꺼져버린 듯한 정적이 찾아올 거야. 그녀는 이번 예언에서 유독 젊은이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단지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한국의 국군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기력하고 조용했던 세대의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본 것은 기운이 아니라 멈춰있는 힘이었어. 움직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소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것. 그게 지금의 젊은 세대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불꽃이 스스로 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건 외부에서 부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지. 시마부쿠로는 한동안 말을 멈췄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을 이었다. 세 가지 장면이 보였어. 첫 번째는 검은 기운이 한국의 남쪽에서부터 위로 퍼져 올라가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 마지막은 온 나라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진 뒤 어느 날 한꺼번에 전기가 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추는 장면이었지. 난 그걸 재난이라고 부르진 않겠어. 그건 더 조용하고 더 서서히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쯤 되면 예언이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작용을 받고 있으며 그 작용은 내부로부터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나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존재가 이 나라를 조정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그 외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 나를 무속인이라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 말은 기억해도 이 땅의 위는 위가 아니라는 것. 얼굴은 보이지만 그 그림자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시마부쿠로는 권력이나 체제 같은 단어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녀의 세계는 상징과 에너지 그리고 인간의 기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얼굴 뒤의 얼굴, 그림자라는 표현은 분명 지금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어딘가에 존재하는 낯선 손길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한국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린 적은 없어. 하지만 요즘은 그 희망이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아. 이전에는 밤하늘을 보면 멀리서라도 빛나는 점 하나가 있었거든. 그게 희망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구름이 너무 두텁게 덮여 있어서 그 점이 잘 보이지 않아.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서글펐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이전까지 한국의 가장 강한 무기였던 내부의 결속이 지금은 많이 흐트러졌다는 점이었다. 이 나라의 옛 기운은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 강해졌어. 예전에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그때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일어났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누가 적인지, 무엇이 중요한지조차도 잊은 채 다들 제자리에서 멈춰버렸어. 나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기운은 꺾이고 사라진다고 봐. 여기서 그녀는 또 한 번의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군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며 그 시기는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한국의 미래를 굳혀버릴 수 있다고 그녀는 경고했다. 이 시기는 한 나라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기야. 눈앞의 이익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좇는다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부르게 될 거야. 지금 이 시기에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땅의 기운은 하늘로도 땅 밑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조용한 바닷가 마루 끝에 앉아 긴 침묵을 끝낸 듯한 음성으로 그녀는 마침내 진심 어린 말들을 내뱉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나이든 이들이 아니다. 정작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젊은 것들이다. 있어야 할 자리에 비어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일어서야 할 순간엔 고개를 돌리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너희 탓이다. 맞다.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움직였을 이들이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냐는 말이야. 그녀는 마치 야단치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엔 분노보다 걱정이 더 짙었다.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끈을 쥐고 있는 자의 목소리였다. 너희는 이 나라가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은 거냐? 이 한반도는 원래 어설프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곳이고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기운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기운이 너희들 안에 지금은 희미해졌어. 나는 너희가 귀한 줄 알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징조를 가진 세대였고 이 땅을 바꿔놓을 열쇠도 너희에게 있었지.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를 잊었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무력한 존재인 양 행동하고 서로 떨어져 버렸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 대고 말하듯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본 건 끝이 아니었다.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주 느리게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오더니 결국엔 모닥불처럼 피어올라. 그건 다름 아닌 너희 안에 있는 기운이었어. 꺼진 게 아니야. 묻힌 거지. 어둠 속에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 내가 말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다만 그걸 기억해낼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너희 몫이다.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이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망이었고 호소였으며 동시에 믿음이었다. 시마부쿠로는 끝까지 청년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회유하지 않았다. 가혹하게 흔들고 거칠게 붙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지금 너희는 도망치고 있다.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귀를 막고 싶은 이유도 많겠지. 그러나 이 나라는 그런 이유들로 지금의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너희 이전 세대가 모두 옳았다고는 말 못해. 오히려 많은 실수도 있었지. 그런데도 이 나라가 버틴 건 언제나 그 시대 젊은이들이 그걸 품고 끌고 갔기 때문이야. 그 정신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 부디 너희가 되살려라. 지금 아니면 진짜 늦는다. 그 기운은 지금 작동하고 있지만 오래 기다리진 않아.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땅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담담히 한마디를 더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는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내 예언이 아직 열려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예언보다 뚜렷하고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예언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이 나라는 결코 지금과 같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다시 그 특유의 강인함을 되찾고 기운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이 땅은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불덩이와 같다.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 것. 나는 이 한반도에 그렇게 오래된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잠들어 있을 뿐이다. 깨우는 것은 나 같은 외부인이 아니다. 바로 너희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숨을 마시며 자란 너희 젊은 것들이다. 무당 시마부쿠로는 예언 속에서 한 가지 모호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설명이 어려운 이미지였다고. 그것은 붉은 구름이었다. 한국의 하늘 한가운데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붉은 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고 그 구름 속에는 무수한 검은 바늘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고 했다. 그 바늘은 바람을 따라 퍼지며 도시 위로 흩어졌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연기는 잠시 머물다 흩어지지만 저건 사라지질 않았어. 붉은 구름 안에 숨겨진 바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찌르고 있었지. 가장 위험한 건 그 바늘이 아프지 않다는 거야. 아무런 고통도 없이 천천히 무언가를 마비시키고 있었거든. 기운이, 의지가 꿈이 그렇게 찔리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약해지고 있었어. 그녀가 말한 그 구름, 한국이라는 나라 위에 드리워진 외부의 영향,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부를 서서히 바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그렇게 묘사했다. 시마부쿠로는 분명히 한국의 중심부 어딘가에 이상한 작용이 벌어지고 있음을 예언한 것이다.
그 붉은 기운은 이 나라가 본래 갖고 있던 맥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어. 옛 사람들은 그것을 기맥이라 불렀지. 땅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선. 나는 그 선이 지금 차단되고 있다고 느껴.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것을 누르고 있어. 마치 이 나라의 심장을 서서히 조이는 것처럼. 그녀의 말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 부분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한국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마비되고 있다고.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생각 그리고 연결된 마음들이었다. 나는 봤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걸.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야.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어. 하지만 그건 확실히 존재해. 그리고 지금 그 힘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나눠놓고 끊어놓고 있어.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야.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모두가 떨어져 있다는 것. 그녀가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분열이었다. 한국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한 기운에 의해 내부의 균형을 잃고 있고 그 가장 큰 징조는 다름 아닌 공통된 마음의 실종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예언의 중심을 다시 젊은 세대로 향하게 했다. 이 기운을 돌릴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솔직한 젊은이들이야. 말장난에 능한 자들, 권력을 쥐인 자들,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순수한 이들이.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잡는 순간 그 검은 바늘은 떨어져 나가. 그게 내가 본 반전의 시작이었어. 그녀는 또한 한국이 이 기운을 이겨내는 장면을 환상 속에서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어떤 영웅 한 명의 등장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어떤 아이가 골목 어귀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 불빛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섰고 그렇게 하나 둘 불빛이 연결되어 거리를 밝히는 장면이었다. 이건 거대한 혁명도 아니고 큰 전환도 아니었어. 그저 조용한 동이었지. 마음을 모으는 일이 시작된 거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라의 국운이라는 건 수치나 도표로 움직이지 않아. 그건 마음들이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움직여. 나는 그 순간을 정확히 봤어. 시마부쿠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을 언급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길, 그것은 폭이었다. 그리고 무관심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에서 일어난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는 자기 폭이었다고. 너무 늦게 깨닫는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 이 기운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 한국은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 그건 열쇠를 쥐인 사람들이 돌려야만 열리는 문이야. 나는 그 열쇠가 젊은이들의 손에 아직 쥐어져 있다고 믿는다. 무당 시마부쿠로는 그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불길한 조짐도 보았고 젊은이들의 침묵도 보았으며 외부에서 밀려든 이상한 기운이 한국의 중심을 흔드는 장면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예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한순간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이나 대대적인 반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본 건 어느 조용한 마을의 새벽이라고 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기 직전 한 소년이 누구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장면. 그 소년은 무언가를 바꾼다는 거창한 사명감도 없었고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지금은 이걸 해야 할 때라는 감각만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본 건 그런 모습이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 아니었지. 그러나 그 아이의 행동이 시작이었어. 그걸 본 또 다른 이가 멀리서 똑같이 따라했고 마침내 조용히 말없이 퍼져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어. 그건 기운의 복원이었다.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지. 시마부쿠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을 이어갔다. 나는 예언을 통해 많은 나라들을 보았고 수많은 민족의 기운을 느껴봤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특별한 울림이 있었어. 이 땅은 망가지기도 했고 억눌리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상하리만치 다시 일어났지.
그건 단순한 끈기가 아니야. 이 땅에만 깃든 고유의 생명력, 말하자면 중심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녀가 말하는 그 생명력은 외부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건 기록에도 잘 드러나지 않고 외부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무너지다 살아난 근거이기도 했다. 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나라 전체에 새벽빛이 번지는 걸 봤어. 동쪽 하늘에서 퍼지는 그 빛은 붉지도 않았고 눈부시지도 않았어. 그저 서서히 모든 것을 덮었지. 그 순간 검은 기운은 흩어졌고 숨을 죽이고 있던 젊은이들이 마침내 다시 눈을 떴어. 그녀는 마지막 말을 담담히 남겼다. 이 나라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쉽게 조종되지도 않고 외부의 뜻대로 흔들리지도 않아. 다만 너희가 잊으면 끝난다. 너희가 포기하면 그 누구도 이 땅을 살릴 수 없어. 그러니 지금 눈을 떠야 해.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꺼뜨리지 말고 서로 나눠 붙여야 해. 기운이란 그렇게 되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시마부쿠로가 남긴 예언의 전부였다. 그녀는 끝까지 확신을 놓지 않았다. 예전부터 시마부쿠로는 일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얘기해왔었다. 그녀는 오키나와의 바닷가에서 고요히 살아왔고 오키나와가 속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자신이 딱히 속해 있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정말 가끔 그녀의 입에서 본토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가 있었다. 일본이라는 땅은 예전엔 바다와 닮았지. 표면은 잔잔하고 깊은 곳에선 조용한 울림이 있었어. 그 기운은 억제와 절제를 통해 움직였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중심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나는 그때의 일본을 존중했어. 소란하지 않지만 단단했고 말이 없지만 물러서지 않는 뿌리가 있었지. 하지만 그 기운은 어느 시점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길 그 변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고 한참 지난 뒤에야 그것이 기운의 상실이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그 땅은 거울이야. 아름답고 반듯하지만 안이 비어 있어. 거울이란 건 빛을 반사하지 스스로 빛나진 않잖아. 사람들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보려 하지만 너무 오래 비추다 보니 이젠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됐지. 시마부쿠로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기운이 같지 않다고 단언했다. 오키나와는 섬이지만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간직한 곳이고 본토는 크지만 중심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는 작지만 기운이 끊긴 적이 없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파도가 높이 밀려올 땐 잠시 눌리기도 했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 그런데 본토는 지금은 소리도 없고 떨림도 없어. 기운이 숨을 멈춘 듯해. 나는 그런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 그녀는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 이 두 기운이 서로를 비추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한쪽이 흐려지면 다른 한쪽이 선명해지고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잠시라도 버텨주는 시기였지. 그건 마치 두 개의 별이 서로 중력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 완전히 하나는 아니지만 연결돼 있는 거지. 그게 오래전부터 이 두 땅이 가진 인연이고 역할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기울어진 쌍성이라 표현했다. 즉, 이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두 기운 모두 같은 쪽으로 무너지고 있어. 하나는 빛을 잃었고 하나는 소리를 잃었지. 그럼 그 사이의 균형은 무너지고 그 틈새로는 낯선 기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녀는 제3의 기운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것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기운은 오래전부터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맴돌던 존재라고 했다. 그건 겉으로는 평화롭고 온화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야망이 있어.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제대로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는 기운이지. 그래서 기회만 오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그녀가 말하는 제3의 기운은 기회주의적 에너지, 즉 중심이 약해졌을 때 잠입해 들어오는 공백의 속성에 가까웠다. 나는 그 기운이 이미 주변에 스며들고 있다고 봐. 이 나라든 저 나라든 기운을 잃은 곳은 결국 외부의 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두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가진 기운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단언했었다. 이 나라의 기운은 항상 자기 내부에서 다시 시작돼.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걸 반복하지. 나는 그런 기운을 가진 나라를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어. 그녀의 이 말은 예언이라기보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땅의 기운을 일궈온 자의조용하고 단단한 결론이었다. 최근 그런 그녀가 2025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 말하며 그 시기를 지나며 이 나라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지금 이 시기는 누군가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막연한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외부에서 들이닥친 것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눈을 떠야 할 시간이다. 내 자리에서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너무 오래 미뤄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이 나라의 기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기운을 깨우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작은 마음의 움직임, 조용한 실천, 깨어있는 감각이 이 나라의 국운을 되살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제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운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현재, 서로에게 비난보다는 힘이 되는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